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논란, 어제와 오늘 뉴스의 중심인데요. 민주당은 2007년에 수원여대 교수 이력서에 이어서 2013년에 안양대에 낸 이력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3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경력을 집어넣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안양대에 냈던 이력서에도. 예. 근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2013년은 201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두 분이. 결혼한 뒤에 일이에요.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모른다,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물론 뭐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이력서를 낼 수는 있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부인이 했던 일이라면 더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몰랐고 본인은 전혀 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2013년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김건희 씨가 본인이 이제 여러 대학들의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나 이런 자리에 지원을 하면서 허위 이력을 지속적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상당히 큰 실망을 할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사과하고 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의혹이 일파만파 더 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후보는 이제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은 오전에 당시 관행에 비춰보라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해명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잘못 판단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런 얘기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 가지, 3입에 굉장히 민감하다. 입시, 입사, 입대. 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 전체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입사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기는 이건 시간 강사 정도기 때문에 공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약간 허위 이력이 좀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좀 다른 이력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강사는 경쟁이 없나요? 네, 시간 강사도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허위 내용이 기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 겁니다. 선거 캠프 차원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씨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죠. 그러니까 캠프는 그냥 조금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거고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좀 별 상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김건희 씨 직접 해명하긴 했는데 일부지만 그 해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마치 큰일이 아닌 듯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훨씬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뭘 전면에 내걸고 있나요? 공정을 지금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 가지 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좀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게 덧붙이면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뽑는 데는 그냥 뭐 한다 이런 경쟁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요, 다 대학에서도 자료 받고 이력서 받아서 이분이 정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 검증 과정에 이런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검토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뽑습니까? 그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력서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현실을 좀 보고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어떤 것이 좀 먼저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력서 받고 다 점 찍어놓고 그 사람 채용할 걸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그건 대학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학이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를 뽑든 요즘은 시간강사도 경쟁에서 해요. 예전에 뭐 그 당시 예를 들면 정식 경쟁이 아니더라도 이력서 보고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분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만약 안 들어오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분이 안 들어오게 그분이 들어왔다는 건 다른 사람의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조국 전 장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인턴 경력증명서 그때 제때 출근 안 하고 몇 시간 일했냐 안 했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 삼아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근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로 본인의 가족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언론사 딱 두 곳인데요. 허위 경력 기재는 YTN과 함께했고, 그리고 오마이뉴스랑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월요일쯤에 인터뷰를 했고 보도는 이제 오늘도 했습니다. 언제 대중 앞에 나설 것인지 기자가 전화통화로 물었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줄리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얘기는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번에는 언제 등판하면 좋은지 조언해달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와 짧은 인터뷰,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인터뷰고요. 저 사진도 오늘 나온 사진인데요.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등판에 대한 자신감도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오늘 또 사과하는 모습도 보고 있고, 사실 오마이뉴스 전화통화 있었던 당일에는 또 한 언론 카메라에는 밀착 취재를 했더니 김건희 씨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치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잡히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 지금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도 좀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조금 이제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을 해서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캠프 차원에서는 일단은 뭐 후보자 부인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 프레임을 짜서 이걸 이제 최소화하는 그 전략을 이제 펼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해명을 하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자, 나름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을 이제 내린 것 같은데 네.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이 갖는 휘발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 입시라든가 입사라든가 입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좀 처음부터 제대로 자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죄송하다라고 처음부터 나왔더라면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 커졌겠는가, 사안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캠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후보자 부인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대응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읽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숨기는 대응이 아니라 정면 돌파, 진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털고 갈 거 털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방식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또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식적으로 남편을 따라다니기는 싫다. 저희가 이거 왜 다 읽어드리냐면
인터뷰를 한 게 많지 않아서 읽어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싶다.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다. 후보 부인이 돼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다. 쭉 인터뷰를 보면 등판을 해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내외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이렇게 읽히네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남편 따라하기보다는 봉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봉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 문제의 리스크도 있지만 본인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본인 어머니 되시는 분 관련된 수사도 있고 그럼 재판 받아가지고 1심은 또 유죄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봉사란 말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따라다니기보다 어딘가 가서 뭐 그냥 사진 찍히고 뭔가 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소시키겠다. 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씨의 리스크는 뭐냐면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하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겁니다. 이 문제 안 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저는 더 큰 리스크가 된다고 봐요. 또 본인 관련된 여러 수사 관련해서도 의혹이 생긴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김건희 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말에서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맨 처음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좀 드러내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리고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 큰 비판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공개 행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보 자리에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할 것이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올 때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등판을 해도 걱정, 등판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모양새였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도 조금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관계자의 발언들 좀 들어보시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요. 만약 결혼 전의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정과 사범 모두 용서해야 하나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 캠프에서도 인터뷰한 걸 모른다. 곧바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산된 발언이라기보다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 김재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일이라고 다 덮어버리면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정과 사범이라고 공격했던 건 뭐냐 그러면 대체. 근데 저는 좀 이해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저런 발언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 부인을 뽑지 않는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국민들은요. 그 대통령 뽑는 그 과정에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지만요. 그 가족 또 그 부인 특히 부인은 더더욱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이시잖아요. 그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외교 사절로 가시는 거고요. 또 그렇게 행보를 하시는데 또 부속실에서 책임을 들여서 그분의 행보를 또 도와드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세금과 연관된 부분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영부인이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저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투표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관계없다라고 저렇게 선을 그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제가 볼 때 선거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재원 의원의 최고위원의 주장을 좀 보면 선대위는 전혀 인터뷰하는 것도 몰랐다. 당황한 기색이 좀 역력한데 아니 후보의 배우자가 인터뷰를 언론과 하는데 선대위는 전혀 몰랐다. 저는 이 주장이 과연 맞는지조차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 김재원 의원이 그 선대위 돌아가는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대위 그 캠프 차원하고 김건희 씨 개인 차원하고 약간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기획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 사실은 그 공식 행보, 이른바 등판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 배우자의 선택인 거죠. 해외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남편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난 남편 일에 아예 관심 없다. 난 뭐 아예 공관에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내 할 일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해서 그럼 제외할 거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검증은 반드시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부인도 어찌됐건 국가적으로 이 공인이에요. 예. 그리고 의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다 지금 경호도 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적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 그게 일종의 이제 관행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증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확실하게 나는 남편 일에 관계없이 난 내일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다. 특히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공적인 역할, 그러니까 뭐 국정수행 능력 이런 거를 검증하겠습니까? 그걸 검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우 당연한 그런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왜 하는지 뭐 의문이라는 식의 발언들, 그런 발언들이 대선 캠프에서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건강한 증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이제 본인이 등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선대위 차원에서도 공식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 역시 사과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일단 오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 얼굴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됐고 일부러 이렇게 찍힌 모습도 좀 있는데 그럼 이제 전면 등판하기로 좀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등판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선대위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청와대도 제2부속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영부인 관리를 따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대위 체제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후보 부인도 뭐 스케줄 관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름 전략과 전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할 거면 공조직에서 제대로 공개된 형태로 좀 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공세를 재개하고 있고 여러 근거들도 좀 내놓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 후보가 내세웠던 그 수사의 기준이나 가치들이 이번에 좀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그건 다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개인적인 부분,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얼굴 관련된 문제, 성형 관련된 문제, 사생활 관련된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거는 뭐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이 자기들 얘기를 나누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인들이든지 아니면 선대위 관련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거나 SNS에 올리게 되면 역풍을 맞아요. 도리어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력 위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장모 그러니까 어머니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의혹이 있으면 얘기하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답하라고 주장해야 된다. 다만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나 성형이나 얼굴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요. 도리어 역풍을 맞아서 본질의 부분,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의 부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생각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세를 재개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